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그 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여기. 나무관세음보살. 아유, 간혹 큰 스님, 아유, 이 한파에 어떻게, 야, 저는 뭐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길래 이 뭐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동사 하셨나? 이 지금 용두사가 꽁꽁 얼어붙어 있더만은 용두사는 여전히 지금 뭐 훈훈합니다. 이 법당 훈훈하고 뭐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촛불들이 많이 불타고 있고 지금 뭐 이 한파를 이겨내는 곳은 대한민국의 이 용두사 법당밖에 없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대찰들이 소개됐는데 규모는 동양 최대 규모라는데 사람의 발길은 끊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절은 어마어마히 큰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발길이 끊어졌어. 근데 용두사는 야담하면서도 정말 이 간혹 큰 스님 혼자서 수행하시는 공간입니다만은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또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가면 갈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아주 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일 추울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움츠러들고 또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삶이 좀 피폐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찰 찾는 곳도 뭐 이렇게 좀 잘 가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즐거워야지 뭐 이렇게 또 여행 다니든가 또 안 그러면 사찰 순례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그냥 혹한기처럼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뭐 사회 경제 정치도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고 집에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여기 용두사만큼은 뭐 제가 아침에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은 눈꽃 들 새 없이 좀 바쁩니다. 또 누구 사람도 안 두고 제가 혼자서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관우 스님이 직접 전화 받는 게 내가 좀 놀랬다고 그래요. 내가 누굴 이제 두질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정신이 있는 날까지 제가 직접 전화 받고 기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한 90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제가. 너무 또 오래 사는 것 같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100세 시대에 90은 너무 겸손이지요. 어느 분은 뭐 120세까지 가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90세는 너무 앞으로 그런 겸손이지.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한 몇 년 있으면은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게 불교가 이 불교는 이 마음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양하는 종교다. 이래서 곧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깨닫기만 하면 부처에 넘어서니까 부처님이 넘어서니까 아마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아마 그 시대가 오면은 곧 한 3, 4년, 4, 5년 시대가 오면은 아마 이게 불교가 아마 아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다른 종교는 좀 이렇게 침체가 돼도 불교만큼은 그때 되면은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교가 아마 크게 꿈을 펼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미국보다도 또 뭐 이 선진국보다도 이 동남아 특히 뭐 라오스나 뭐 이렇게 저 스리랑카
네팔 같은데 이런 데가 그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죠. 결국 그 나라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항상 웃으면서 또 내가 만족을 하고 산다는 자체가 앞으로 불교가 더 크게 융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또요. 예, 지금 그 우리 행복 지수와 관계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도 이 세계 행복 지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1위가 8년 연속 1위는 핀란드가 했군요. 핀란드. 유럽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에 랭크된 나라들이 2위가 덴마크, 이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이 대부분이 이 유럽 국가가 행복 지수 1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동남아 국가에서 행복 지수 1위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부탄입니다. 부탄. 참 부탄 보면은 야. 참 그 작은 나라가 그 우리 스님 말씀대로 불교 국가죠. 예.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처음부터 복지가 그 시설이 잘 돼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중립 아니에요, 중립.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행정부 지수가 아마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동남아라 진짜 그 못 사는 나라를 가면은 불교 국가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이 행복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그래서 행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동남아에서 제일 그래도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마 거의 불교 국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부탄이 한때는 행복지수 1위 국가였습니다만은 2016년도에는 84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97위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아예 랭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구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이 부탄이 행복 1위 나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유럽 국가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핀란드라든가 그 나라들 보면 저는 핀란드 이런 데 보면은 그거 뭐 좌파 우파 뭐 그거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저희 나라는 2023년도에는 57위였고요. 예. 그리고 2025년도 작년에는 58위였습니다. 행복지수 저희 나라 조금씩 떨어지네요. 떨어지고 아마 미국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미국은 16입니다. 참고로. 그 원래 미국이 제일 잘 살고 그 강대국이라 그러면은 1, 2위 이래 해야 되는데 그 16이라 그러면은 참 그거 아니, 미국은 잘 알다 총기 저기 아유 소지 국가에서 총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54입니다. 일본도 우리가 뭐 세계 일본은 거기는 참 생활이 반듯한데 예, 그래서 행복 지수 행복 지수는 또 그렇게 일본이 떨어지는 거 예, 보면은 54이고 또 그렇네 또. 참고로 필리핀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60입니다. 60위. 자, 이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간호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 법문도 주시고 또 좋은 큰 가르침도 주십니다만 이 보니까
핀란드가 1위를 하는 것 중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이 무상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뭐 대학 교육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입니다만 대학 교육까지 공교육 무상이 돼야만이 행복 지수가 일단 올라요. 왜냐면 사실은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 진짜로 이게 과도기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한 모든 면에서 한 5위 정도 이렇게 안 할까. 원래 이렇게 그 참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막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살이 돋는다고. 아마 지금이 아마 최고의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이 트기 전에 그 전에 그 바로 아주 어둡다고. 가장 어두울 예. 때가 동익특이죠. 예. 지금 아마 제일 아픔을 지금 겪는다.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어냈냐? 다 그 선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 침략 안 한 국가 중에서 아마 그 경제 10위에 올라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머리가 좋고 또 손재주가 좋고 과거에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 열차 들어올 때 그 뭐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KTX가 또 이렇게 또 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냥 뭐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민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지금이야 진짜 어려운 시기를 밟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요거만 지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1, 2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못 내다보고 누구든지 탐을 못하는 그런 이 국가가 되고 그런 이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내가 한번 해보네. 기도하면서 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때는 보면은 스님 뭐 기도를 해드리니까 뭐 알아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래 보면은 과도기에서는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볼 수가 있다. 멀리 봐야지 앞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된다. 지금이 최고의 그 참 어려운 시기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역량을 아우른다면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지금이 보면은 제일 혹한기잖아요. 제일 겨울 중에 최고 이렇게 추울 때인데 요것만 벗어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나는 확신을 하네요. 예.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 태백에 그 당시 이제 광산 석탄 산업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업전사 위령탑 방송이 이 간혹 선생님께서 이제 위령제도 올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부터 뭐 격려와 응원의 전화 받으셨다고요? 예. 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참 안방에서 가만 앉아서 참 몰랐던 일을 스님 이렇게 일깨워주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줘서 그리고 또 미령제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태백 그 지역에서 거의 4천 분이 참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그 밑받침이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희생이 안 됐으면은 물론 희생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밑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그냥 가슴 아프고 거기 가서 이래 쭉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 성함을 다 얘기를 해서 천도를 다 해두고 싶지만은 그 몇 년도 이렇게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4천 명이 넘어요.
그걸 봤을 때 아 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야 참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이야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공과 사가 또 직접적인 그 연결이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피해도 입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당군 이래 박정희 대통령이다. 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횡성 거기 가서 참 그 군인이 59명인가 그때 사단장으로 계실 때그 예, 거기는 이제 강원도 인제 인제예요? 사면 바로 또 행성도 바로 옆이니까 뭐 행성은 아니죠. 아니에요? 행성 아니, 굉장히 인제 예. 인제가면 언제 오냐 참 그랬지요. 지금은 뭐 인제 옆에는 원통이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순직 강경 충원비가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천도제 올려주시고 천도제도를 올려고 또 영동 고속도로 그 위령탑 봤을 때는 와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중공 기념탑 기념비죠. 기념비 예. 광개토 대왕 그 내가 볼 때는 광개토 대왕 그 비보다도 호칭 한 컸습니다. 1m가 더 예. 높더라. 나는 뭐 나도 키가 애뭐 큰데 이래 보니까 이래 보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대단하다. 또 그리고 또 나와서 치악산 구룡사 그또 저 대통령 박정희 본부. 박정희 대통령 종을 봤을 때 아 그것도 뭐 내가 한 1500년 된 종같이 보이더라고. 그 얼마 되질 않지만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거기 박정희 대통령 그 참 위대함이 거기 우리나라 종 한 번 칠 때마다 일깨워 주는구나. 너무너무 그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갈 데가 많겠지만은 아 거기만 이렇게 들러봤을 때 참 박정희 대통령 이 우리나라의 발꽃이 아주 안 닿는 데가 없었다. 대단하다. 나도 요번에 뭐 내가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저 박사님께서 뭐 과거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가보니까 아 진짜 감명받고 또 특히 신도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모르는 그걸 찾아줘가지고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우리 박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저 격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예. 예.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뗄래 뗄 수 없는 분 한 분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삼재풀이와 관계돼서 말씀을 주시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 양력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용띠라고 보신 분이 계셨고 혹자는 토끼띠라고 보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토끼띠로 보셨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삼재풀이를 삼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토끼띠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관계돼서 뭐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예. 그거 스님이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분이 용띠인데 어떻게 그 토끼띠를 보냐고. 양력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 뭐 다 그렇게 용띠로 보이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1월 1일 날 기준에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입춘이거든. 입춘이 안 지나면은 그 전해를 봐야 되고 입춘이 지나면은 그 후에를 봐야 돼요. 이분이 입춘이 안 지나기 때문에 토끼띠를 봐야 됩니다. 입춘이 지나면은 1월 1일 날 기준해서 입춘이 지나면은 용띠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입춘이 안 지나기 때문에 이분은 토끼띠를 봐야 된다. 제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보진 않았어요. 어떤 신도분이 전화 와가지고 스님 이렇지 않냐고 이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52년 양력으로 2월 2일이니까 토끼띠가 맞습니다. 그래서 토끼띠로 보아야 되고 또 이분이 삼재가 들었어요. 삼재도 악삼재가 아니라 복삼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어디가 찾아보면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옛날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 관상대라고. 우리가 이제 관상대 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 관상대를 알죠. 지금은 기상대로 바뀌었지만은 그 천문 거기서 보면은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이 육식갑자를 배울 때는 다 그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왜 관상대를 안 쓰냐?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관상 좀 봐주세요. 관상 좀 봐주세요. 하도 이래가지고 관상대라 그러지 말고 천문대라 기상대라고 기상청이라고 이렇게 성격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죠. 네, 예,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때 아마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몰라요. 흑판에다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했죠. 그래서 다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그분도 대단히 김동완 그분도 활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보고 느끼지만은 틀림없이 이분은 토끼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가 그 눌삼자 아닙니까? 해명이 토끼띠, 돼지띠, 양띠. 자, 근데 지금 우리 요 간호사님 요 용두사 법당에도 지금 삼재풀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좀 이곳 용두사의 삼재풀은 좀 독특한 형식을 띠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뭐 초에다가 부적이 써져 있고 뭐 한데 저 그거 좀 한번 한번 소개 좀 해줄까요? 네네. 자, 지금 요 용두사의 삼재풀이 뭐 올해 눌삼돼서 그런지 삼재풀이는 좀 독특한 방식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걸 이제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나이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액살 소멸이라고 써요. 근데 붙여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분은 위에는 삼재 부적이고 밑에는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사업 성취되게끔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은 2월 4일 날 이제 삼재가 들었는데 저 입춘이 들었는데 그날 동참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절에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이래서 날짜를 잡아요. 날짜를 좋은 날 잡아서 그리고 7일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일주일 초인데 7일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삼재풀이 이 다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래 몇 장이 들었는데 요게 6자입니다. 6자인데 이게 이 삼재경을 이거를 3번, 5번, 7번을 읽어요. 7번을 읽고 그다음에 삼재 여기 독수리가 이제 들었죠. 이거 이제 하고 요 밑에다가 이제 나이하고 이름 씁니다. 부적으로 이제 그 경명주사로 여기도 이 삼재 이 부적하고 여기는 뭐 그 주문이라고 또 하고 여기도 보면은 밑에다 나이 쓰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요거를 이제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여기 이제 앞에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독불공을 해요. 근데 길게는 못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7일 되는 날 저녁에 이제 초가 다 타면은 이 부적과 같이 이 삼재경까지 해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확실한 이 삼재불공을 할 수 있죠. 애기
올해만큼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나쁜 얘기 다 나간다. 이분이 삼재가 들었지만은 이분의 가족까지 삼재 불공이 천도가 다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다른 절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힘이 들지만은 이렇게 일주일간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가령 이제 오늘 하면은 일주일 하면은 삼재 전에 끝나죠. 입춘 전에 끝나면은 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 기도는 2월 4일 날 입춘 날은 또 이 기도를 해드려요. 또 내일 하는 사람은 또 그 입춘 날 전에 끝나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삼재 기도를 2월 4일 날 동참으로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뭐 박근혜 대통령 띠와 관계돼서 토끼띠냐 용띠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가 뭐 삼재까지 잠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저희들이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 있는 분이죠. 이 국민의힘의 육선 국회의원을 했고 대구에서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장께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대구 역 앞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밀짚 모자 쓰고 통일배 들고 계시는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출마 선언의 편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출마 선언을 하셨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한민국이 제가 대한민국 전역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을 찾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박물관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주호영 의장께서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그 대한민국은 사실 박정희의 나라입니다.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시면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연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된 인물이고 해서 이 주호영 의원의 육식갑자는 어떻길래 또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확실하게 또 삼재네요. 예. 무슨 띠인가요? 돼지띠요. 나이가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았네 그 보니까. 아 주호영 지금 국회 부의장도 돼지띠입니까? 예, 삼재 들어왔습니까? 예, 삼재가 들어왔네. 보니까요. 삼재풀이 하셔야 예. 되겠는데 우리. 저는 나중에 한번 이분은 그 삼재네요. 삼재인데 참 이렇게 음양오행에 보면은 목화토금수에 토가 좀 많고 금이 하나도 없네. 그래. 마침 이분이 토하고 금하고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까지 좀 이렇게 좀 호의호식했다. 육선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또 뭐 비대위원장까지도 한번 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참 좋은 가문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 초년에는 부모님의 그 불심에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래 육선을 했고 주호영 의원도 대표적인 불자. 불자예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정치를 했다. 그 텃밭단이에요. 대구가 결국은 뭐 부산보다는 나은 영남의 그 진짜 그 보수의 그 텃밭단이에요. 그래. 청년기에는 보면은
금을 품은 수목 기운이 그의 능력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때 부모님께서 그래도 뒷받침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명석한 머리를 또 타고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능인고등학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그 우수한 성적으로 참 졸업을 하고 내가 의사보다는 그래도 법조인이 되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주위에서. 그리고 이분이 성격이 좀 그래도 차분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조인도 판사 출신으로 아마 이렇게 하시다가 또 정치 생활을 했는데 60갑자로 보면은 수목 기운이 이 진리를 파헤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곱게 뻗친 목의 기운이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서법고시에 무난하게 붙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그 목 기운 그리고 수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검사보다도 판사로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를 이 사람은 그 목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이 판사에 적합하다. 이래서 판사하다가 옷을 벗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그 국회의원은 행보는 늘 기운이 차 있고 흔들리지 않는 수의 심지 굽히지 않는 목의 심정이 둘이 합쳐가지고 60갑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몽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권위를 얻는 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는 뭐 참 대단했죠. 육선 의원에다가 또 비대위원장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뭐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누릴 걸 다 누렸다. 단 의장을 못했을 뿐이지 뭐 국회 부의장도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한때는 불교에 너무 또 이렇게 또 심취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각회라고 있어요. 불교의 그 국회의원들 모임에 그 정각회 회장도까지 했다고 이 사람이요. 회장도 했고, 내가 이 과거에 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있을 때 이분을 내가 또 봤어요. 그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지만은 참 사람이 이래 보기에는 막 이렇게 흥분하진 않고 또 막 내세우진 않고 참 원만한 사람이다.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앞뒤 말을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그 불심에 보면은 그 불교학적으로 봤을 때 60갑자에 봤을 때는 화를 제치고 금을 다스리는 자비 기운도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수가 좀 과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기 쉽고 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고집은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험지 안 가고 지금까지 그 자기 텃밭에 거기서 무난하게 살지 않았나.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등불이었지만은 지금처럼요 그 정쟁이 난무하고 지금 그 결국은 이념 싸움 아니에요. 지금 막 누가 고랬든 말이야. 이런 싸움에서는 불교를 너무 이렇게 앞세우면, 자비를 너무 앞세우면은 이거는 잘못되는 수가 있다. 왜 잘못되느냐? 지금은 좀 아닌 건 아니고 긴 걸 기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 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내가 봤을 때 이 3제거든. 다음번에는 이게
저 삼재가 좀 깁니다. 이번은 그래서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나는 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도 저걸 해서 시장을 해가지고 대구 시장을 해서 정치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육식갑자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그거 보려고 한번, 그랬는데 그거 한 번만 봐주시죠. 그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육식갑자를 봤을 때는 뭐 참 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이분은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 물론 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는데 그때 좀 참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변해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은 참 지금 참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봤을 육식갑자를 봤을 때는 좀 같은 일이 삼재가 붙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복삼재인데 박근혜 대통령 삼재네요. 네, 복삼재인데 이분은 뭐 악삼재랑 할 수는 없어요. 삼재는 삼재야. 그런데 좋은 삼재는 아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탄치는 않다. 누가? 주호영 그 육선 의원이 앞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순탄치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어려운 점이 좀 고비를 많이 넘긴다. 뭐 자기가 뭐 오늘따라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출마설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뭐 참 뭐 안 좋니 좋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좀 이렇게 많이 따른다. 뭐냐?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삼재가 들었을 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행적을 보고 지금 보면은 운이 좀 이렇게 처진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두고 볼 일이에요. 이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영남에서는 쟁쟁한 분들이 한 두 사람이 나온다.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온실에서 컸다. 내가 볼 때는 삼선 의원 했으면은 험지 좀 나오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은 주호영 국회의원은 너무 온실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투쟁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